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김해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국제선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부산 괌 노선은 승객이 사실상 없는 텅 빈 항공기로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이달 7일 괌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대한항공 KE260편 여객기에는 180석 중 승객이 단 3명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80석 규모 항공기에는 기장과 부기장, 객실 승무원 4명 등 총 6명의 직원이 탑승하는데 승객보다 직원 숫자가 더 많은 셈입니다. 지난 1일 부산발 괌행 대한항공 여객기에도 승객 4명이 타고 있었고 지난 2일에는 대한항공 부산 괌 왕복 항공편 승객을 모두 더해도 19명에 불과했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외에도 부산 괌 노선 항공편 상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에어부산과 진에어도 항공기 한 대당 평균 탑승률은 10에서 20%에 불과했습니다. 부산 괌 노선이 극도로 저조한 탑승률을 보인 데는 괌 여행이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공정위 규제로 공급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노선을 누코놈이라 여기며 공급 대비 수요가 극도로 부족한 대표적 비인기 노선이라고 지적합니다. 괌 노선은 과거 대표 휴양지로 큰 사랑을 받았지만 환율 상승 여파와 비슷한 시간으로 갈 수 있는 휴양지인 베트남, 푸꾸, 필리핀 보홀 등의 성장세와 맞물려 인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항공사들이 이러한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줄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조건으로 두 항공사를 포함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에 일부 국제선 공급을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는 조치를 10년간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인기 노선으로 전락한 괌 세부 노선 등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운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정위의 의도는 합병을 앞두고 항공사들이 노선을 합병 축소시켜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과 공급 축소 부작용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의도이지만 탑승률이 10% 수준인 노선이 의무적으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신규 노선 취향 등 지방 공항 노선 활성화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김해공항은 대한항공, 에어부산, 진에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들은 모두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달리 김해공항은 규제받는 노선이 대부분 비인기 노선이라며 김해공항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대한항공, 에어부산, 진에어가 비인기 노선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김해공항 성장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말은 국내외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통상 성수기로 분류되지만 일부 장거리 노선에서는 항공사 특가와 공급 확대 영향으로 가격이 평소보다 낮게 형성된 사례가 공유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미국행 항공권이 일본 노선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여러 항공사가 장거리, 단거리 노선을 대상으로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17일부터 미주 아시아 노선 블랙 프라이데이 특가를 시작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27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미주 노선을 최저 $783부터 판매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항공권은 19일 출발 기준 9박 10일 일정으로 이벤트 운임을 적용하면 왕복 총액이 56만 1,100원 수준으로 조회됩니다. 항공운임, 유류 할증료, 공항시설 사용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일본 노선과 비교해도 일부 조건에서는 미국행 가격이 더 낮은 사례가 나타납니다. 같은 기간 대한항공의 도쿄 왕복 항공권이 약 60만 원대에 형성돼 있어 특정 일정에서는 미국 노선이 일본보다 저렴하게 검색되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동남아보다 미국 가는 게 더 싸게 나왔다. 연말에 이런 가격이면 못 갈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비행기 값만 싸고 환율 때문에 여행 경비는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특가 운임은 날짜 운항, 요일, 경유 여부 등 조건이 제한적이고 좌석 제한도 있어 실제 구매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푸켓행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사면 한 장 더 드립니다.
연말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김모 씨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구를 보고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 여행사에서 한 국적항공사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을 1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1+1으로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코노미석 가격에 비즈니스석 좌석을 파는 셈입니다. 최근 항공권 가격이 잇따라 급락하면서 업계에서는 해외여행 수요가 둔화한 신호라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괌을 왕복하는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10만 원대, 미주 노선은 풀서비스 캐리어임에도 4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일부 노선에서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여행사 예매 사이트에는 A항공사의 부산 괌 노선 항공권과 B항공사의 인천 괌 노선은 10만 원 초반대에 제2항공사의 부산 괌 노선은 10만 원 중반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미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천 시애틀 노선에 취항한 외항사인 H항공 티켓이 40만 원 후반대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국적기인 K항공과 또 다른 외항사인 유항공도 50만 원 후반대에 같은 노선 좌석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미 서부 노선이 100만 원을 넘겼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물론 상시로 이러한 가격에 항공권이 판매되는 것은 아니며 항공사나 여행사가 판매하지 못하다 마지막 순간에 떨이 가격에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판과 괌은 저렴한 호캉스를 무기로 한 동남아에 밀린 대표적인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이판은 숙박시설들까지 나서서 언어연수 콘셉트의 상품을 내세우며 수요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호텔은 최근 영어학습과 휴양을 결합한 에듀캉스 상품을 내놨습니다. 리조트 내 영어 체험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를 결합한 이 상품은 겨울방학 시즌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사례로 꼽힙니다. 괌관광청도 괌을 한국에서 4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미국령임을 내세우며 언어연수 상품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괌관광청 관계자는 실제 지난해보다 한국인 여행객이 줄면서 항공사와 협력해 공급을 늘려보려고 한다며 단기적인 수요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여행 콘셉트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저가 항공사 웨스트젯이 일부 항공편에서 등받이 조정 기능을 유료 옵션으로 전환하기로 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9일 ABC, CBS 등 외신에 따르면 웨스트젯은 전 좌석이 이코노미석으로 구성된 항공기 내부를 새로 설계하면서 뒤로 젖혀지지 않는 고정식 좌석을 기본 좌석으로 도입합니다. 이러한 좌석 재설계가 이루어지는 항공기는 총 43대로 전체의 3분의 1 미만에 해당됩니다. 리클라이닝이 가능한 좌석은 상위 등급에서만 제공됩니다. 웨스트젯 관계자는 ABC의 고객 사용자 테스트 결과 응답자 절반이 다른 승객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고정식 좌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며 등받이 조정 옵션은 익스텐디드 컴포드 또는 프리미엄 객실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만다 테일러 웨스트젯 부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단장한 객실 배치는 고객의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했다며 더 많은 편의시설과 레그룸이 있는 프리미엄 좌석을 선택하거나 더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웨스트젯이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요금 체계를 만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 그라덱 몬트리올 맥길대 항공관리학 교수는 CBS 뉴스에 어떻게든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서비스 계층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반응 역시 싸늘합니다. 통상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등받이 각도 조절 기능까지 요금을 부과하게 되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누리꾼들은 항공사들이 좌석 간격을 좁히려 드는 추세가 이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고 짚으면서 다른 항공사들도 따라할 것이다. 항공여행의 서비스 품질이 점차 올라가기는커녕 저하되고 있다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한항공이 프리미엄석 도입 계획을 유지하되 이코노미석 너비 축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7일부터 프리미엄석 도입 1호기를 예정대로 인천에서 싱가포르 노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부 소비자들의 반발로 대한항공이 이를 철회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기존 계획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 후생 감소 논란을 일으켰던 이코노미석 배열 변경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프리미엄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코노미석 배열 구조를 333에서 343으로 변경하고 좌석 너비를 1인치 줄일 계획이었습니다.
최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공정위에서는 작년 12월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여 개 노선의 주요 상품 및 서비스의 불리한 변경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정 조치,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구조 변경이 이루어진 1호기는 343 배열로 운영하고 아직 개조 전인 2호에서 11호기는 배열 구조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석은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 4위급의 좌석입니다. 대한항공은 내년 말까지 B773-302R 11대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 대당 도입되는 좌석은 40석이고 좌석 간격은 39인치에서 41인치로 해외 주요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 간격보다 여유롭습니다.